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우리 리플 CTO 데이빗 슈워츠가 리플 레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에 대한 떡밥을 투척했습니다. 단순히 이러이러한 구조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아니고 리플 레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러스트 언어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검토 단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 전에 일단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업비트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루합니다. 그죠? 이 서싱트 이거? 지루할 거라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어도 이 지루함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제가 텔레그램에 전달해 드린 내용 외에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바이낸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낸스 리플 4시간 차트고요. 제가 요 내심 추세선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맞고 떨어질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비비다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박스 있죠. 요 고점 매물대 근처에서 또 떨어질 이런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리플이고 비트코인이고 선물 포지션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경을 안 쓰거든요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잘 안 보고 있긴 한데 비트도 제가 대충 보니까 조금 상승했다가 빠지는 그런 그림이 가능성이 높긴 하겠더라고요. 자,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 조정, 여기가 이제 강세 삼각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강세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출현하는 저점이나 고점은 대부분 당분간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자, 강세 삼각형 관련한 설명은 제 이전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먼저 큰 그림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 여기죠. 여기 2426원 저점, 여기가 이제 한 파동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 강세 삼각형이 만들어진 뒤에 나온 고점, 여기도 이제 한 파동의 마무리겠죠. 자, 그러면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 A파동을 B파동이 이제 61.8% 이상 되돌리다 못해서 A파동의 시작점 이상까지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죠? 조정파동 중에서도 플랫 패턴, 플랫 중에서도 B파가 강하게 나온 플랫이다 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B파의 종점이 A파의 시작점을 넘겨서 A파 길이의 101%부터 123.6% 사이까지, 요 사이 구간까지 되돌리는 거. 자, 요거 뭐라고 했었죠? 당연히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불규칙 플랫이죠. 불규칙. 이렇게 강한 B파동이 출현했을 때는 C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A파와 길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연장되거나 두 가지밖에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B파의 161.8% 이상 연장 파동이 나온다면 리플은 최소 500원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판단이 되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A파랑 길이가 비슷한 불규칙 파동이 나올 텐데, 보통 이런 불규칙 플랫은 이제 직전 고점이나 저점을 살짝 갱신하면서 와리가리를 치는 그런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B파의 종점도 보면 A파를 피보나치를 거꾸로 찍었을 때 1.13 라인에 위치해 있죠. 자, 1.13 이 많이 나오는 휩소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지난 비트코인 109K 고점에도 강세 삼각형이 출현해서 한 4달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 뒤에 다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리플도 최소한 저는 3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이 큰 덩어리에 대한 조정이 요만큼밖에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힌트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한 이 정도 라인, 이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와주는 게 이제 리플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좀 여러 가지 근거가 겹치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리플이 상승했던 파동
전체의 61.8%가 되돌려지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요 까만색 채널 제가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이 채널도 보면 지지저항이 상당히 많이 반복됐던 채널이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채널의 하단 라인이 지나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ABC 플랫으로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A파랑 이제 C파랑 비율도 1대1 조금 넘는 그런 아주 예쁜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원화 가격으로는 대략 한 2,200~300원 정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업비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전고점이나 여기나 거의 같잖아요. 자, 보시면 뭐 같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내려온 구간도 여기 꼬리가 상당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려오더라도 업비트에서는 길게 나올지 짧게 나올지 그건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편하게 관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한 2까지 내려온다면 조금 더 분할익절을 생각할 거고, 내려올 때마다 저는 리플을 조금씩 추가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좀 강하게 들어가겠죠. 제가 중요한 움직임 있을 때마다 요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리플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겁니다. 아직 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개인 채널에만 영상을 올릴 거라 혹시 주변에 코인 하시거나 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 채널 영상도 한번 소개시켜주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리플은 절대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코인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분명하고, 그리고 상호 운용성까지 뒷받침되는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매수만 하면서 모아가도 되는 코인이지만, 기왕이면 제 분석 보고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씩 익절하고 밑에 내려오면 또 물량 늘리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죠. 자, 지금 우리 리플 CTO 데이비 슈워츠가 리플 레저의 공식 프로그래밍 언어를 러스트 언어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단계에 착수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리플 레저는 C++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언어의 장점은 처리량과 지연 시간에 있습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고 탄생한 만큼 많은 처리량과 빠른 속도에 중점을 둔 건데요. 자, 여기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겠죠. 제일 먼저 이 C++ 언어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개발자 중에 이 코드로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개발자들은 없을걸요. 그만큼 이제 코드를 빌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을 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가 치명적인 게 메모리 안정성 이슈가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도 이 C++ 코드의 보안 버그가 메모리 안전 문제로 귀결되는 비중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 네트워크의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높게 들어간다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 데이비 슈워츠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러스트 언어로 바꾸는 거를 정식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러스트 언어를 쓰는 블록체인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 그리고 폴카다,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러스트 언어의 장점은 메모리 안정성이 높고 동시에 이제 처리 능력도 상당합니다. 솔라나가 처음부터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TPS, 초당 트랜잭션 처리 능력 때문이었죠. XRP 레저가 만약에 이제 솔라나와 같은 러스트 언어로 전환하게 된다면 메모리 안정성과 동시성이 한 번에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미 솔라나와 폴카닷이 러스트 언어로 그 생태계를 잘 꾸려놨고, 개발자들도 이제 러스트 언어가 쓰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러스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많은 개발자들이 XRP 레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겁니다. 지금 근데 XRP 네트워크도 플레어 네트워크를 이용한 부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근데 만약에 이 러스트 언어로 제작성이 된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자유롭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하지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는 전환 리스크. 대규모로 이제 네트워크 구조가 바뀌는 만큼 위험도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C++ 언어와 러스트 언어를 병행으로 유지를 하면서 긴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만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나쁜 선택이다, 이런 게 논지거든요. 기술적으로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단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데이비 슈워츠 정도의 기술자 레벨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데에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거겠지만,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이런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뭐 성공적으로 러스트 언어로의 전환이 되면 리플 생태계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게 제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리플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경 간 결제에서는 충분한 인정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결제 사업은 확장기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플 USD와 리플 커스터디를 이용한 RWA 사업도 분명히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은행 라이센스까지 곧 인가가 나온다면 그야말로 미래형 블록체인 은행의 모습을 갖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개 코인이 아니라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너무 이른 시기에 리플이라는 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디오스.